혼자서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 또 수강생 피드백까지 하고 무료 컨설팅, 또 매주 컨설팅, 게다가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클로드 코드에 할 일 관리해 줄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고 무료 컨설팅을 하고 돌아와서 모니터를 봤는데 웹앱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프론트 개발자가 화면을 만들고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QA가 이거 뭐 안 되는데요? 버튼 안 눌리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내서 수정까지 끝난 상태예요. 이게 5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진짜 돼요? 코딩 뭐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완성도가 그래서 높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코딩 한 줄 몰라도 되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코드에 에이전트 팀 만들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에이전트 팀이 뭔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상황에 쓰고 어떤 상황에 쓰면 안 되는지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먼저 에이전트 팀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프리랜서한테 외주 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카톡 보내고 결과물 받고 수정을 요청하고, 이런 게 서브 에이전트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시키고 받고 끝. 근데 에이전트 팀은 다릅니다. 같은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QA까지 이 3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을 해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QA가 프론트 개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버튼 활성화가 안 돼, 좀 고쳐줘. 또 백엔드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데이터 저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좀 고쳐줘. 제가 중간에서 이것저것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화하면서 동시에 일하는 거는 팀 에이전트라고 하면 되고, 그냥 각자 일을 한다 하는 게 서브 에이전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팀원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의 이전 대화도 모르고 왜 이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대신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두 번째는 공유 작업 목록이 있다. 마지막 3번째는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제 진짜로 사장이 모든 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팀이 알아서 검수에 대한 루프를 돌리는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업무의 80%는 서브 에이전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팀이 필요한 건 20%에 불과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소통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이 에이전트 팀을 활용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팀은 여러 세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토큰이 더 많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필요한 20%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VS 코드 쓰는 걸 좋아하는데 터미널에서 쓰든 아니면 데스크톱 앱에서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VS 코드에서 여기 블록 표시를 눌러주고 클로드를 검색한 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다운받아 주시면 이 VS 코드 내에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열어줄게요. 파일 누르면 폴더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바이브 코딩 클로드 코드에서 새로운 폴더로 에이전트라고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영역이 나눠져요. 왼쪽은 파일, 가운데는 작업, 오른쪽은 AI 패널입니다. 옆에 클로드 코드를 클릭하시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 팀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꺼져 있어요. 이게 실험적인 기능이라서 저희가 직접 켜야 됩니다. 이 클로드 코드 덕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클로드 코드로 빌드하기가 돼 있습니다. 빌드하기 해서 에이전트 팀 실행을 누르면 여기에 나와요. 에이전트 팀은 실험적이며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다. 이 세팅 제이선이나 환경에 이거를 추가해서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활성화를 하려면 여기 에이전트 팀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좀 내리다 보면 있어요. 에이전트 팀 활성화 있는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아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에이전트 팀 기능 활성화 시켜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채팅창에 여기 보시면은 그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저는 보통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를 사용해 줍니다.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를 사용하면은 이 AI한테 온전히 선택권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정 들어가서 바이패스만 검색하셔도 한 여기 3번째쯤에 Allow Dangerous Risky Permission이 돼 있을 거예요.
체크가 해제가 돼 있을 텐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가 생길 겁니다. 이제 세팅 로컬 제이슨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약간 규정집 같은 거거든요. 제이슨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 내용 봤을 때 클로드 코드 익스페리멘털 에이전트 팀즈가 1 활성화돼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딥하게 가지 않아도 그냥 에이전트 팀 기능이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은 바로 팀을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이 에이전트 팀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여기 이 프로젝트에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시고 그 뒤에 이 문서를 읽고 에이전트 팀을 만드는 가이드를 따로 독스 폴더 만들어줘. 앞으로 에이전트 팀을 만들 때 참고할 거야.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첫 번째 팀 에이전트 사용하거나 팀 제어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에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가 이 문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을 거예요. 전부 여기에 마크다운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을 해둘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저희 프로젝트에 넣어두면은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훨씬 정확하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독스에 에이전트 팀 가이드가 생겼습니다. 에이전트 팀에 대한 설명도 있고 활성화 방법, 뭐 이런 서브 에이전트와의 차이점도 나와 있고요. 이제 팀 시작하는 방법, 자연어로 팀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엄청 길게 작성이 돼 있어요. 한 500줄가량 작성이 돼 있네요. 이제 뭘 할 거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이전트 팀의 품질은 100% 프롬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팀원들은 활성화가 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팀원들한테 여러분들만의 지침서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번 똑같아요. 3명 이 역할만 정해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만들어. 이러면은 당연하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겠죠. 그냥 회사 신입사원한테 야 너네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마지막 품질 검증하는 3명이지 그냥 알아서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 그냥 아무 기능이나 넣고 디자인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뭐 데이터 연결도 안 되겠죠. 이제 제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한 문장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팀원들 몇 명으로 만들 건지, 또 그 팀원들의 모델, 뭐 소넷을 쓸 건지 오퍼스를 쓸 건지 그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뒤에 각 에이전트들의 역할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뭐 담당 파일들은 어떠한 건지, 완료 후 누구한테 결과를 보낼지, 또 워크플로우에 대한 정의도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누구의 결과를 기대하고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뭐 검증 에이전트를 포함시키는 거죠. 저도 아까 말했듯이 QA 아니면 에디터 이런 사람들을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문제 발견 시 해당 에이전트들한테 제 작업을 요청하는 에이전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을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플랜 모드를 해줄 거예요. 이 플랜 모드 굉장히 중요한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플랜 모드와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 이 두 개의 모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QA 이렇게 3명을 고용할 건데 이 프롬프트에 맞춰서 어떻게 담당 에이전트들의 역할을 정의할지 나한테 보고해. 필요한 내용은 나한테 요청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또 QA에 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용한 사람들한테 저의 브랜드 톤,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기반으로 저한테 필요한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까요? 저는 풀스택 웹앱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기술 같은 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 비개발자라 잘 몰라. 너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 기능. 저는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일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멘토의 역할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일 우선순위 관리, AI 멘토링 웹앱을 만드는 3인 에이전트 팀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는 빠르게 수강생들 피드백을 해주고 올게요.
말씀드리는 순간 에이전트 팀 구성 플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보자면 이제 저는 비개발자로 하루에 우선순위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일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며 AI 멘토 역할을 하는 웹앱을 만들고 싶어 한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QA 3명의 에이전트 팀을 구성하여 병렬로 개발한다. 뭐 이런 기술들을 쓴대요. 에이전트 폴더 및 에이전트 소유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 기능은 우선순위, 1일 계획, 진행 추적, AI 멘토, 대시보드예요. 뭐 역할도 딱 정의가 돼 있어요. 담당자 폴더도 있고 각각 어떻게 할 건지,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뭐 다른 API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할 건지 대박이죠. 너무 잘 써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업셋해서 갈 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하면 첫 번째 하시면 되고, 이제 좀 불안하다 하면은 두 번째 거, 나는 좀 더 계획을 해야겠다 하면은 세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네 알아서 해라. 나는 다른 일 하러 가볼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플랜이 승인이 되고 이제 투두리스트들이 작성이 됩니다. 클로드.md 파일, 이 프로젝트의 개요와 에이전트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 뒤에 API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에이전트 팀 프롬프트를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면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클로드.md 파일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3명에서 공유할 API 계약서도 작성이 됐습니다. 에이전트 팀을 생성할 차례인데 이렇게 알아서 작성을 해줄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앱이라는 이 에이전트 팀을 3명의 팀으로 만들 건데 이제 소넷을 사용해주고 백엔드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식, QA 담당자는 이런 식 3명은 모두 메시지를 교환한 뒤에 모든 거를 종합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이 세션에서 바로 실행을 할까요? 네, 실행해주세요.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백엔드, 프론트엔드 먼저 병렬로 생성하고 완료 후 QA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두리스트가 다 실행이 됐습니다. 프론트엔드도 완성이 됐고 QA 테스트 작성 및 실행도 다 했어요. 그래서 버그 2개를 만약에 발견을 하면은 알아서 수정을 합니다. 왜냐면 QA가 품질 보증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생긴 버그를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최종 테스트 실행이 되면은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주겠죠. 백엔드 완성, 프론트엔드 완성, QA도 완성. 네, 이제 실행 방법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모두 실행해줘. 그러면 어떤 이제 작업들이 완료됐는지 보여줄 거예요. 오, 이렇게 우선순위 관리하는 앱이 생겼어요.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저만의 앱을 이렇게 뚝딱 에이전트들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더 추가로 요청을 해줘도 돼요. 이제 배포를 해줘. 버셀로 할 거고 빌드 설정을 하고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제 배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에 버셀.앱이 나와 있죠. 이게 버셀에서 배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관리에 등록을 해주면 돼요.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유튜브 편집도 있을 거고 또 인적성 피드백도 있을 거고 태실비, 태우의 실행 비즈니스, 수강생 피드백 이것도 있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요. 또 제가 클로드 코드로 투자 웹앱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할게요. 그럼 이 5가지에 대한 우선순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획 만들기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저장을 했는데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오류가 있다 하시면 오늘 할 일 입력했는데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거든. 특히 백엔드 데이터 저장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버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응답을 어떤 구조인데 플랜으로 저장해서 잘 안 됐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백엔드 구축하는 에이전트야 데이터베이스 어디다가 저장할 건데 백엔드가 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슈퍼베이스나 다른 파이어베이스 이런 곳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 웹앱에 대한 내용들도 따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이 프롬프트에는 그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슈퍼베이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에 그 설정 가서 제너럴에 가면은 프로젝트 아이디 이게 있습니다. 얘랑 아논 키라고 AP 키에 가면은 여기 두 번째 아논 서비스 롤 키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슈퍼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기능들은 SQL 에디터에서 직접 실행을 할 겁니다. 이걸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미리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두면 됩니다. 백엔드 프롬프트에 이 내용도 업데이트 해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배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배포가 완료가 됐고 이제 우선순위 관리해서 이제 유튜브 편집 그리고 태실비 피드백, 인적성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시보드에 이제 이렇게 떴죠. 난 유튜브 먼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완성이 되네요.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뀌네요. 그러면 오늘 할 일은 이 세 가지구나. 이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볼까? 유튜브 편집 이제 해야 되죠. 영상이 끝나면 피드백을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이 속도면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나만의 웹 개발을 에이전트 팀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에이전트 팀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 사업을 예시로 어떨 때는 에이전트 팁을 활용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에이전트 팀으로 하는 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작업을 할 때 쓰면 좋다고 했죠. 따라서 제가 한 것처럼 웹앱을 개발하거나 콘텐츠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도 중요합니다. 뭐 한 명은 리서처, 한 명은 라이터, 한 명은 에디터 이 세 명이 동시에 소통하면서 제 콘텐츠를 최적화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소통해야 되는 일들에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수강생 피드백을 하거나 영상 분석을 하거나 뭐 이메일 정리를 하거나 국어를 활용해서 뭐 시트 정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단순해요. 이 작업에서 서로 대화가 필요한가? 맞다면 팀 에이전트, 아니라면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에이전트 팀을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로 찍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토큰이 너무 빨리 닳아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도량이 찼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에이전트 팀이 3명을 사용하잖아요. 토큰이 3배 빨리 닳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나 토큰을 사용하는지 측정해봤는데 QA가 전체 토큰의 62%를 썼어요.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QA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또 설정하고 에러 나고 고쳤는데 또 에러가 나고 테스트 실행이 아니라 테스트 준비에만 토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쌓이면은 토큰이 금방 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하면서 방법들을 찾았어요. 7가지인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QA나 에디터를 싼 모델로 돌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쓸 때 아까도 그렇고 소넷으로 3개 다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QA는 굳이 소넷을 안 써도 돼요. QA가 뭐 하죠? 테스트 돌리고 이거 안 돼요 메시지 보내고 다시 확인하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소넷, QA는 하이쿠를 씁니다. 하이쿠가 소넷보다 훨씬 싸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토큰의 20-30%는 줄어요. 두 번째는 테스트 환경을 QA에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QA한테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치하고 설정하고 실행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날 때마다 토큰이 사용되죠. 이렇게 절반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백엔드한테 테스트 환경 미리 세팅해줘 라고 한 다음에 QA한테는 이미 준비된 환경에서 실행해 라고만 해요. 이제 준비는 개발자가 QA는 실행만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작은 프로젝트에는 팀을 굳이 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무조건 에이전트 팀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알바를 3명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면접도 보고 교육시키고 업무 분담하고 뭐 소통체계도 만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일이 그냥 설거지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2시간인데 실제 하는 일은 30분이면 끝나는 거였던 거죠. 에이전트 팀도 똑같아요. 혼자 있으면 30분이면 끝날 일을 굳이 나눠가지고 3명이서 팀을 꾸리다 보니까 토큰은 토큰대로 들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파일이 20개 미만이면 그냥 혼자 해요. 팀을 굳이 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킬 때 그냥 한 사람한테 따로따로 시키는 겁니다.
이제 보통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알바 3명을 초대한다고 하면은 이거 확인해줘 할 때 알바 3명이 다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 사람은 뭐 에너지가 얼마 안 들지만 이제 에이전트들은 모든 파일들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토큰이 그만큼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뭔가 명령을 시킬 때는 딱 그 해당하는 에이전트에만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5번째는 이름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는 프론트랑 백엔드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또 직접 겪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누구한테 택배를 보낼 때 저는 파란 상자에 보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빨간 상자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하면은 파란 상자를 내버두고 빨간색만 찾느라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백엔드가 투두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 프론트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토큰은 토큰대로 낭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QA가 안 돼요 하고 돌려보내고 또 QA는 QA대로 일을 하고 백엔드는 왜 안 되지? 프론트도 왜 안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백엔드에서 프론트, 프론트에서 백엔드 서로 주고받을 때 이름을 맞추면은 그런 에너지 소모, 토큰 소모가 줄어듭니다. 6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제 처음에는 백엔드야 너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너가 알아서 API 따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 라고 했는데 정확히 찝어주지 않으면 얘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켰을 때는 SQLite라는 걸 써서 로컬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래서 잘 되네 하고 배포했죠. 근데 배포를 하고 나니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입력하고 새로 고침했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서버가 껐다 켜지면 로컬 파일이 사라져요. 백엔드가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했던 방식이 슈퍼베이스 연결해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또 이렇게 만들고 그 URL과 API 키를 입력을 해서 이제 슈퍼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줬죠. 이렇게 서비스 이름을 명시해주고 접속 정보 전부 주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제한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전체를 갈아엎는 작업은 팀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겪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SQLite를 슈퍼베이스로 바꾸는 문제 있잖아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백엔드 파일 전부, 프론트 파일 전부, 테스트 코드 전부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됐던 거예요. 이런 걸 크로스 커팅 변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파일을 건드려야 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팀으로 나눠봤자 소용이 없어요. 백엔드가 바꾸면 프론트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QA 테스트도 바꿔야 됩니다. 결국 한 명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일관되게 전체를 수정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7가지 얘기 드리면 이거를 뭐 다 외워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MD 파일 하나를 프로젝트 덕스 폴더에 넣어두면 에이전트들이 작업 전에 이거를 참고할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제 파일 몇 개일 때 팀을 꾸리고 몇 개일 때 혼자 하는 게 나은지, 또 QA랑 에디터는 실행만 하게 하는 것,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이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는 뭘 써야 되는지, 전체를 갈아엎는 작업은 팀으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한 명 한 명한테 보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드.md 파일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맨 위에 두는 규칙 파일이에요. 클로드 코드가 작업을 시작할 때 이 파일을 먼저 읽거든요. 여기에 에이전트 팀을 쓸 때 방금 만든 MD 파일을 읽어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2개만 넣어두면은 여러분이 웹앱 만들어줘 라고 해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일할 거예요. 이 파일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전트 팀은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소통하면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순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 활성화하기, 두 번째는 문서 학습하기, 세 번째는 플랜 설정하기, 네 번째는 프롬프트 자세하게 작성하기, 다섯 번째는 가이드 파일 참고하기, 마지막 6번째는 실행하기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80%는 서브 에이전트로 충분하고 이제 에이전트 팀은 진짜 필요한 20%에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시스템으로 코딩 한 줄 모르면서 직접 웹앱을 만들었고 또 유튜브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수강생 피드백을 하고 영상 찍고 편집을 하면 됩니다.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설명란에 가이드 파일 링크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삽질한 시간 여러분들은 아끼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